인류가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만나기를 꿈꾼 지도 벌써 1세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화성이나 금성에 우주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태양계 외의 행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양계 이외의 은하계에서 이미 꽤 많은 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가 정말 생명에게 이상적인 곳일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곳보다 생명에 더 쾌적한 행성은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편안하게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우주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구는 얼마나 이상적인가?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생명에게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계속 빛나고 있는 밝은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 이른바 헤비터블 존 중앙에 있으며 지구는 단단한 지표면과 충분한 농도의 대기, 그리고 강력한 자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다만 현대 대부분의 연구진들은 단순히 지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달. 달인 어떤 지구형 행성에도 달과 같은 위성은 없습니다. 달이 태어난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죠. 지구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테이아라는 행성과 충돌했고 그 결과 우주로 대량의 물질이 방출되었습니다. 바로 그 물질이 달을 형성한 것이죠. 달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지구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다른 결말이 펼쳐집니다. 행성은 작을수록 빨리 식어버립니다. 지구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쯤 지구는 화성이나 금성과 마찬가지로 지각변동 활동을 상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각변동은 생물권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지구의 액체 외곽 움직임이 멈추면서 자기장이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태양풍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지표면에 있는 액체의 물은 빠르게 분해되었을 겁니다. 덧붙여 화성이 자기장을 거의 가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원인이며 금성이 지금과 같은 지옥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주된 원인도 태양풍에 의해 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태양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태양의 나이는 약 45억 살, 남은 수명도 그와 비슷하며 곧 태양의 노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태양의 노화를 나타내는 초기 증상 중 하나는 활발한 활동입니다. 앞으로 10억 년이면 지구의 온도는 크게 상승해 지구상의 생명은 살 수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구의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딱 좋은 타이밍에 태어난 건 역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구의 지적 생명체가 태어날 기회는 정말로 미미했던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슈퍼 헤비터블 행성입니다. 슈퍼 헤비터블 행성이란 이 행성은 K형 항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태양과 같은 G형 항성과는 달리 K형 항성은 약간 어둑하지만 그 대신 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즉 K형 별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지적 생명체까지 진화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는 셈이죠. M형 적색외성은 수명이 더 길지만 지나치게 어둡습니다. 적색외성을 공전하는 행성에 액체에 물이 존재하려면 행성의 궤도가 항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성과 행성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적색외성의 중력으로 인해 행성이 조석 고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성에는 지각 변동도 없고 자기장도 갖지 못하게 되죠. 행성은 적어도 지구의 1.5배의 질량을 가진 슈퍼어스 정도가 딱 좋습니다. 슈퍼어스가 되면 자신을 따뜻하게 해줄 위성이 없어도 수십억 년간 차가워질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충분히 농밀한 대기를 유지하며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K형 별은 태양만큼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성이 강력한 자기장을 갖지 않더라도 항성풍이 행성 표면의 물을 활발하게 분해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대기가 농밀하면 동결 같은 치명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날 확률도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행성이 과연 있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무려 24개가 발견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행성을 다루어 볼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정상급 행성, 슈퍼 헤비터블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행성? 재미있는 행성으로 손꼽히는 것 중 하나로 케플러 442b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은 거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며 스펙트럼형이 K형인 행성을 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크기는 1.34배에 질량은 2.36배. 표면의 중력도 지구보다 30%밖에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 범위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 헤비터블 존에 있으며 1회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112일하고도 9시간입니다. 이 행성이 안고 있는 유일한 문제가 나이인데요. 주성이 아직 30억 살도 되지 않아 너무 젊다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수명이 훨씬 긴 것을 감안하면 주성도 행성도 지금은 아직 아기일 뿐입니다. 케플러 442b의 지적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물론 앞으로는 상당한 기회가 있겠지만 당장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재미라는 점에 있어서는 케플러 440b도 지지 않습니다. 이 행성도 많은 부분에서 앞서 말한 행성과 비슷한데요. 이 행성은 지구의 1.86배 정도의 슈퍼어스로 K형 항성을 주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행성의 1회 공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0일입니다. 언뜻 보면 케플러 440b는 지적 생명체의 고향 후보에 딱 맞는 것 같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 별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질량이나 나이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어리거나 질량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케플러 6e 항성계에는 케플러 6e2와 케플러 6eF라는 두 개의 헤비터블 행성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플러 6e는 K2형 주황색 외성으로 나이는 70억 살. 태양보다 훨씬 나이가 많네요. 두 행성은 모두 슈퍼어스로서는 딱 알맞는 크기입니다. 질량은 전자가 지구의 4.5배, 후자가 2.8배입니다.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크지만 극단적으로 큰 것은 아닙니다. 생물권으로서는 충분히 쾌적해요. 현재까지 나온 전체 행성 중에서 이 두 행성이 슈퍼 헤비터블 행성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다음으로는 HD 85512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글리제 370. 이 별은 다른 행성에 비해 지구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36광년. 은하 기준으로는 바로 손이 닿는 거리예요. 글리제 370에는 지구의 3.6배의 질량을 가진 행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글리제 370은 K형 별치고는 상당히 온화한 곳입니다. 인류의 우주선이 완성되면 글리제 370이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어쩌면 인류가 처음으로 지적 생명체와 조우하는 것도 이 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개한 행성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나요? 어쩌면 글리제 370계의 거주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릴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케플러 6기계에서는 케플러 622와 케플러 6기F 주민들 사이에 스타워즈가 펼쳐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공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